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이걸 비웃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권에서도 언론에서도 맹공을 퍼붓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왜 이렇게 오를까?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정확한 핵심을 간파하고 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예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워딩들을 보면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좀 많아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지금의 이 부동산 광풍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그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고위공직자 주택 신탁제도, 주택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하자. 고위공직자는 주식 백지 신탁제도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 백지 신탁제도가 없어요. 주식보다 주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고위공직자 주택 백지 신탁 제도가 없다. 이걸 제도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부동산을 잡기 위한 해법의 포문을 열었어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7월 10일에 또 한 번 규제책을 냈죠. 정말 강력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런 강력한 규제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나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지금처럼 미친 아파트값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을 하고 대출을 좀 받아서 내 몸 누일 집은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젊은 사람들, 청년층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의 국력 낭비, 엄청난 에너지 손실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은 더 내려와야 된다. 훨씬 더 내려와야 된다. 지금보다 반토막이 나도 상관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가파른 하락폭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금융권까지도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뜨리는 게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떨어져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비쌉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실거주냐 아니냐 여기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의 이유, 이 핵심을 꿰뚫고 있다라고 보는 대목입니다. 각종 규제 대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규제 대책을 비웃고 있죠. 왜 계속해서 이 아파트 값이 오를까? 엄청난 규제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 자,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 딱 한 가지 정리하면 갭 투자.
갭 투자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부동산이 막 오를 때 그때는 갭 투자자가 자기 돈 얼마 안 들이고 아파트를 막 여러 채, 막 10채, 20채 막 이렇게 사면서 아파트 값을 막 띄워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갭 투자를 어느 정도 막았어요. 갭 투자를 못하게 막아서 아파트 값이 살짝 진정되는가 했는데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7월 10일 며칠 전에 또 다른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어요. 자, 이걸로 어느 정도 잡힐까요? 물론 어느 정도 잡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 대책에도 구멍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무주택자의 갭 투자입니다. 내가 집이 한 채도 없어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갭 투자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갭 투자라는 뭡니까?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죠. 이 무주택자가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사는 건 지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건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집에 살면 세제 혜택을 줘서 세금을 좀 내리고 그 집에 안 살면 중과세를 때리는 것이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대로 만약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한다면 무주택자 갭 투자까지도 막을 수가 있어요. 갭 투자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이 바로 실거주 유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국토부, 더불어민주당도 이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언론에서 이런 규제 때리면 뭐 싫어하잖아요. 부동산 관련돼서 무조건 싫어합니다. 막 공격합니다.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종부세 폭탄 맞는다 뭐 이러면서 세금을 엄청 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기본 팩트, 20억짜리 아파트, 뭐 30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들어갑니다. 종부세도 감면 혜택이 들어가서 언론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종부세 폭탄을 맞지는 않아요. 1주택 실거주자들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지금 정책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종부세 폭탄을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꽤나 많은 세율이 감면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살았을 경우, 부부가 있으면 또 감면을 받고요. 실거주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감면 세액이 또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한 집에 계속 살았다면, 나는 이 집을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살 집으로 그냥 사놓고 오랫동안 살았다면, 근데 집값이 오른 것 뿐이라면 세금을 많이 매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의 팩트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결국 이재명 도지사는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실거주에 포커스를 맞춰라. 자, 또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그린벨트 해제하지 마라. 당정은 지금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힌 그 근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 서울 핵심 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서울의 보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입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공급이 본질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의 갭 투자 여기까지 잡으면 아파트의 상승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아파트 값은 지금처럼 오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많은 규제 대책이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중과세를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똘똘한 한 채 여기도 실거주냐 아니냐로 간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도 집이 있어요. 그러면 2주택, 3주택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서울에 집을 놔두고 지방에 내가 사는 집을 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실거주 포커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 집이면 혜택을 누리고 내가 살지 않으면 중과세를 매기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모든 부분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공급해서 본질 잡을 수가 없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이 너무 많아요. 건물주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고위공직자 주택 백지 신탁 제도 의무화, 법제화, 이거 반드시 처리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예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바로 임대 사업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많은 특혜를 누립니다. 뭐 특혜를 누려도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겸직 금지인데도 임대 사업자는 예외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건물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위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잡힙니까? 오르면 올랐지. 심플해요. 정책을 내고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집값 잡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잡힐 수가 없잖아요. 오르는 게 이득이 아닌데 뭐하러 오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 마인드, 이 시선은 너무나 날카롭고 정확하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문재인 정부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로 말하면서 튀려는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분만큼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맞아요. 핵심은 이재명 도지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맞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때리기를 해서 자신이 뜨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